네, 시장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서 시장의 해석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셜 원 시작할 시간인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2600선 코스피가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연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의 고점은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선물 기준으로, 3월물 기준으로 17,000포인트 정도를 봤습니다. 어제 좀 넘어갔고, 지금 야간 선물도 좀 강세로 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 자체가 우리 국내 시장보다 더 과열인 것 같습니다. 쉽사리 좀 진정이 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만한 고용 침체를 바라야 되는 쪽이고, 미국 시장에서 확실히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런데도 금리 인하에 대한 투심이 너무 급격하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오늘 국내 시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600선을 도달을 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602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오버시팅이라고 좀 보고 있고, 단지 이 랠리가 진정 국면으로 갈 것이냐, 언제쯤 사그라들 것이냐, 이거를 이제 측정해 본다면 결국은 다음 FOMC 회의 전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신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계약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일정 부분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역시나 따라가는 매매를 좀 하지 마시고, 요 며칠 주도주 쪽에서 수익이 연일 좋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눌림목을 기다려보자. 요렇게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너무 올랐다고 들뜨기보다는 신중한 전략이 좀 필요하고 여기에 조언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가운데 특징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역시나 첫 번째로 2차 전지를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랫동안 좀 쉬었던 자동차를 뽑아봤습니다. 신재생 그리고 자동차까지 세 가지 섹터를 좀 주셨는데요. 각각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네, 2차 전지에 관해서 늘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중장기 투자예요. 의심 없는 성장성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두 번째로 신재생은 태양광의 커플링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쉬었던 자동차인데 노원의 가격 경쟁력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각각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2차 전지부터 좀 어떻게 더 갈 수 있는지 2차 전지에 대한 시각들 전문가님 궁금하네요. 네, 오늘 2차 전지 그 파트에 조금 뉴스플로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플로우에 따른 시세 반등만 너무 즐길 것이 아니고 결국은 거시적인 관점을 봐야 된다. 이 뉴스플로우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계속 좋은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야. 네, 그렇죠. 오늘 LG화학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로 테네시 양극재 공장 착공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LG화학이 혹시나 또 한번 물적 분할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그거는 또 추후에 좀 논하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이런 착공 뉴스가 이제 전해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수요를 반증하는 요소지 않겠습니까? LG화학이 수요가 없는데 공장 캐파 증설을 한다. 비즈니스 논리적으로 상식선에 맞지 않죠. 지금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속도를 쫓아가는 것뿐이다. LG화학에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대형주들이 LG화학 큰 시세 반등은 아닙니다만은 0.6%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고 있고 삼성 SDI가 추천 종목이었어요. 오늘 2.3%대 시세 분출. 그리고 LG엔솔까지 조금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중소형 종목, 대형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초대형주는 아니고 소재단에서 지금 LNF가 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 이것도 뉴스플로우죠. 테슬라 이제 충전 방식인 것 같은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다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내 기업인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포르쉐, 아우디도 BMW까지 다 마찬가지고 NACS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제 표준화로 가는 쪽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방 산업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지만 전방 산업에 관해서 결국은
충전기 인프라 쪽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어쨌든 충전 방식에 관해서는 일원화가 좀 돼가고 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LG화학을 또 보자면 캐파 증설이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2차 전지에서 고민하는 건 단기 시세냐, 중장기 시세냐, 네. 이 부분이죠. 네. 굳이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차 전지 같은 주도주 업종 앞으로 성장해 가는 산업에 관해서 단기 시세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중장기 시세로 조금 더 길게 배폭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보면 이런 겁니다. 중소형주들 수급이냐? 오늘 뭐 LNF 같은 건 5%대 뛰는데 SDI는 2%대 뛰어요. 중소형 수급이냐? 아니면 대형주 수급이냐?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 수급 유입이 많이 되고 선물 계약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형주 수급도 괜찮습니다만은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완만하게 SDI처럼 내일도 뭐 시세 반등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2% 3%씩 올라가는 것이 대형주에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뭐 에코프로 머트리얼스, 에코프로 등등 시세 반등 빠른 것도 좋습니다만은 가격적 경쟁력이 있는 누가 봐도 지금 SDI는 쌉니다.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자. 매매 관점은 좀 지양하시고요.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 꼭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신재생 파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깜짝 서프라이즈인데 연이에서 시세 반등이 좀 나와요. 금리 인하 소식이 돌려오면서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도 좋아졌지만 하나솔루션이 이틀 정도 조정 주더니 오늘 시세를 또 분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 투심이 한몫했다고 보여지고 과대낙폭 수혜주 찾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저희가 데일리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앵커님과 함께.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굳이 매매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과대낙폭에 있는 쪽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 간다면 큰 시세 분출을 아니라도 이렇게 하루에 9% 10%씩 올라가는 종목, 안정적인 종목들. 결국은 이제 미증시 수혜가 좀 예상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태양광 종목들이 좀 튀었습니다. 결국은 증시가 뭐로 간다는 거죠? 커플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디커플링 될 때는 아쉽습니다만은 커플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톡톡히 시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 IRA 법안에 관해서 세액공제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국내 신재생 기업들도 수혜를 볼 거라는 게 제 주관적 판단이고 또 시장에서도 중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갈 건 하나솔루션이 오늘 9%대 반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CS윈드 지난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언급을 들었는데 여기도 시세 반등이 나옵니다. 따라갈 것이냐? 따라가서는 안 된다. 결국은 태양광 풍력 이어서 그 다음에 어디 섹터가 신재생에서 올 것이냐. 그리고 긴 관점으로 갈 거냐, 짧은 관점으로 볼 거냐. 우선 신재생 섹터에서 초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저는 짧은 관점, 매매 접근 포인트로 눌림목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CS윈드도 단기로는 접근 포인트가 안 나온다고 좀 판단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남아있는 게 이제 원전이에요. 원전으로 수급이 좀 낙수 효과로 갈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두산의 에너빌리티를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한전 KPX 좋은 종목들 싼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시세 반등 이후에 지금 기관 행보로 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저는 단기 매매 관점을 역시나 봤으면 좋겠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현대기아차 시간 투자 좀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이제 현대기아에 관해서 전방산업 2차 전지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완성차가 안 팔리면 배터리도 없습니다. 산업의 구조입니다.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배터리가 팔리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현대 기아차가 높아진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북미 지역과 더불어서 아시아 권역에서도 점유율을 높여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계속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만큼 실적이 그렇게 우호적인 것도 없었어요. 1분기에도 피크아웃 논란이다. 실적 잘 나왔고요. 2분기도 피크아웃 논란보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3분기도 피크아웃 논란, 실적 선방했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바닥권으로 16만 9천 원까지 현대차 내려왔는데 오늘은 악재가 좀 제거되면서 실적 반등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주식을 접근할 때 접근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실적 보는 사람, 수급 보는 사람, 모멘텀 보는 사람, 기술적인 위치 보는 사람, 매매 패턴 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대기아만큼 주가가 싼 밸류가 있을 것이냐. 물론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는 주가 리레이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적, 밸류, 모멘텀, 3박자 모두 갖췄다. 그리고 주가 리레이팅 해야 된다.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가 오늘 러시아 공장 철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동북아의 진출로를 보고 턴키 과정으로 현대 기아가 11년 전에 갔던 지역입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불확실성 제고로 시장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의 매출에 러시아 공장 철수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수급 부분인데요. 네. 최근에 현대기아 수급표입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이 상당히 수급 유입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으면 종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공매도 정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으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최근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없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 찰나를 노린다. 치킨 게임에서 결국 지면 안 될 것 같고 전방 산업의 이제 악재 속에서 자동차 종목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오늘 기아 모습 보시게 되면 이제 기아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한동안 유지했지 않습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하단 7만 5천 원, 상단 9만 원. 오늘 드디어 넘어갑니다. 저는 내년에 10만 원 넘어간다고 확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단지 매매 관점 말고 현대기아는 투자 관점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후발주자 이제 소형 종목들 가격 경쟁력 있는 종목들 물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이 내년에 워낙 강력합니다만은 이런 주가가 과대 낙폭으로 갔던 오늘 화신이 지금 시세 분출을 11%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닥권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의 뉴스플로우까지 우호적으로 도와준다. 오늘 화신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반등 구간이 남아있다 판단하고요. 단지 이제 오늘 따라붙지 않고 놀림목 주면 따라붙고 SL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역시나 이제 전기차로 변해가는 쪽인데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쪽에서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이동하다가 오늘 매각 소식에 전기차 부품 쪽들이 좀 왔는데 저는 전기차 부품 종목들은 투자보다는 매매 관점 내년을 좀 바라본다면 특히 2024 세스를 좀 바라본다면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까지 그러니까 이 시속 게임을 잘 펼쳐가면서 매매 접근 방식을 진행해야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따라가는 걸 좀 주의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는 좀 기노후배 종목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오히려 매매 관점으로 수익을 좀 얻어가시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선택지를 원하시면 자동차 섹터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전략들 알아봤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디서 있을까요? 네, 오늘장 추천주는 ABL 바이오를 들고 왔습니다. 네, 의외로 또 특징 종목이랑 다르게 바이오 쪽이네요. 네, 지금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오늘 이제 자동차가 갔는데 전기차 부품점들이 가대 낙폭에서 이제 평행 수준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붙지 말자 이렇게 본 거고 어차피 방송이다 보니까 매매 접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을 바라보면 자율주행이 더 강력한데 우선 단기적으로 가장 다가올 모멘텀이 뭐느냐? 뭐 다음 주는 배당이고 1월을 본다면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메인 트랙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갑니다만은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역시나 이중항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수급 동향이 좋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예전에 이중항체가 한참 날릴 때 이중항체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그랩바디라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묻어나고 있고 과대 낙폭으로 이제 15,37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주가는 이제 2만 원까지 솟아올랐고요. 지금은 변곡점에 위치한 쪽인데
대량 거래량이 지난번에 한번 동반됐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중항체 이제 후보 물질들이 그 빅파마들하고 이제 만나서 계약 이전까지 된다면, 수출 이전까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ABL 503, ABL 111, 그 병영투에서 역시나 강력한 항암 효과를 좀 확인했습니다. 이 기업은 그 기술 이전들이 상당히 잘 되는 기업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1월 8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만은 JP모건 헬스케어들을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 대세가 ADC 쪽입니다.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인데, 그러면 ABL 바이오도 ADC를 위한 연구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느냐? 신규 이제 항체 약물 결합체가 ADC인데 연구 개발을 위한 기술 도입까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이제 중대형주 쪽으로 가느냐,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삼바, 셀트리론 가느냐, 아니면 가는 놈이 더 가느냐, HLB로 가느냐, 신약 쪽으로, 비만 쪽으로 가느냐, 이걸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낙폭과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ABL 바이오가 가장 적합하다. 목표가는 24,5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제시하겠습니다. 손절 뭐 연말이다 보니까 이탈되면 손절하고 다시 재접근하더라도 손절가는 짧은 게 좋다. 19,8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고요.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19,800원에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주까지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스페셜 원 시간에서 저희 종목까지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